면접 후기 예상 질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그것들은 의미가 없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분이 이제 인사팀 경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인사 전문가랑 선발 전문가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이 면접 후기와 관련돼서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을 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쓸데없다라고 하는 그 메인 질문 가지고 이 평가표를 다 구성을 했습니다. 이 평가표를 통해서 행동지표까지 다 알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리얼버프입니다. 오늘은 우리 취준생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다른 취업 컨텐츠들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많이 보고는 있거든요. 근데 바로 잡아야 될 거 이런 게 좀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떤 주제를 가져올 거냐면 면접 후기 예상 질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그것들은 의미가 없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면접 후기라는 건 진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잘못된 정보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게 되면 너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면접 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은 좀 컨텐츠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면접 후기나 예상 질문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어떤 걸 이야기를 했냐면 오프닝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1차, 2차 이런 질문들로 이제 이렇게 내려간다는 겁니다. 근데 2차 질문에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평가를 받는 건데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위해서 그런 사이트에서 볼 때는 이 오프닝 질문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실제로 이 오프닝 질문이 있고 1차, 2차 질문이 있다 이런 구조가 BEI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스타 기법, 탐침 질문 기법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거긴 하거든요. 실제로 이 2차에서 평가받는다라는 거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면접 후기 그 다음에 예상 질문지, 면접 후기랑 예상 질문지가 중요하지 않다? 사실과 다릅니다. 진짜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분이 이제 인사팀 경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인사 전문가랑 선발 전문가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 깊이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틀려요. 어쨌든 실제로는 이제 면접 후기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 면접 후기와 관련돼서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을 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면접 후기를 보면 평가표가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긴 합니다.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면접 후기를 보면은 어떠한 질문을 하려고 하는지 질문 의도가 좀 명확히 보이는데 어떤 후기들은 질문의 의도가 좀 잘 안 보이는 기업들도 있었거든요. 아마 평가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난 영상에 보면 면접 질문의 기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영역에서 그 범주에서 면접 질문이 절대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질문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기업의 환경이나 여건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그 다른 질문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해 갈 수 없어요. 기업이나 환경 여건들을 이제 다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평가표가 혹시 없다 하더라도 면접관이 의도하는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는 다 면접 질문이나 후기를 보면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아마 생각해보면 그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면접 질문이나 예상 질문지가 무엇을 평가하려고 하는지의 그 역량이라는 게 있는데 그 역량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자신의 경험만으로 이야기한다는 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좀 부러웠던 건 저는 이제 인사 담당자 대상으로 여러 강의를 좀 하긴 하지만 그렇게 말주변이 있는 건 아닌데 그분 영상을 보면 말은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진짜 좀 부럽긴 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이제 말을 잘하는 날이 오겠죠. 어쨌든 면접 후기가 중요한지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가지 말라고 하는 잡피 사이트에 가서 제가 면접 후기를 검색을 했더니 삼성, LG, 쿠팡 이렇게 있더라고요. 삼성, LG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 선발 기법으로 적용이 잘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면접 후기를 보면은 제가 면접 평가표를 역으로 만들어내는데 너무 쉬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훌륭하지만 삼성, LG보다는 조금 더 작을 수 있는 쿠팡의 면접 후기를 제가 가져와 봤거든요. 쿠팡의 면접 후기를 가지고 이걸 평가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 잡피 사이트에서 어떤 지원자들이 올렸던 면접 후기입니다. 아까 이제 잘못된 영상이라고 하는 거기에서는 메인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1차, 2차 면접 질문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올라오는 건 메인 질문이기 때문에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도 지금 메인 질문만 보고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쿠팡을 왜 선택하였는가? 이거 뭘까요? 지원 동기입니다. 그렇죠. 이거 너무 쉽죠? 이거 지금 20분 전에 출력한 자료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성공적인 경험은 무엇이 있었는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죠. 그 다음에 동료와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경우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갈등 관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지원자의 질문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개발을 하면서 팀원들이랑 의견이 충돌할 경우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의사소통 능력보다는 이제 갈등 관리 쪽에 좀 가까워 보이죠? 그 다음에 개발 과정에서 어려웠던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여기는 문제 해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즘은 어떤 공부를 하는지. 요즘은 어떤 공부를 하는지를 왜 물어봐요? 이건 영양분에 있어요. 이게 요즘은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들은 일부 전문성에 대한 영역도 확인을 하면서 자기 개발에 대한 그런 능력이라든지 학습 지향성, 학습하는 것들을 좋아하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건 평가표가 지금 구성이 돼버린 거예요. 평가표라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 쫙 그어서 지금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가 평가 요소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행동 지표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평가표의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원 동기는 뭐로 볼 수 있냐? 여기에서 이제 어떤 행동이 있으면은 지원 동기에 대해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이 행동 지표가 동기가 명확하다. 그리고 지원 동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또 조직에 대한 이해도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쿠팡이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쿠팡에서 일하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두드러진다는 거죠. 이러한 대답을 할 수 있으면은 이 지원 동기에 대한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문성 같은 경우에는 뭘 볼 수 있냐면 현재 전문성이 어떤 정도로 보유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확보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행동들을 했을 때 이 전문성에 대한 여러분들의 평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소통보다는 아무래도 갈등 관리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여기 후기를 보니까.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는 두 개로 나눠집니다. 적극적인 경청, 그 다음에 효과적인 표현. 여기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는 평가표에 거의 다 들어있거든요.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근데 특별히 이걸 가지고 면접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면접의 그 긴 시간 동안 적극적으로 경청하는지 그 사람이 효과적으로 표현하는지를 보기 때문에 이건 따로 질문이 있다기보다는 면접 과정 중에서 이제 평가되는 게 많습니다. 갈등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될 거예요.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적극적인 대화, 타협.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고 적극적으로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타협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갈등 관리 영역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볼게요. 문제 해결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고 다양한 대안을 내고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하는 것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그게 문제가 될 것이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문제 인식부터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행동, 거기에 대한 경험들을 이야기해 주면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개발이나 학습 지향성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전문성과 관련해서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강약점을 스스로 잘 파악하는 거, 그럼 자기 인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기 인식이 돼야 자기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기 보면 전문성 확보 노력, 다시 전문성 확보 노력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학습 지향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게 앞으로 시대에서 엄청 중요한 역량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최신 기술, 관심, 그리고 배우는 게 즐거운 거, 이런 걸 뜻합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쓸데없다라고 하는 그 메인 질문 가지고 이 평가표를 다 구성을 했습니다. 이 평가표를 통해서 행동지표까지 다 알고 있어요. 물론 그걸 보고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여러분한테 더 잘 이해가 되고 먹힌다고 한다면 저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적어도 사실과 다른 건 이야기를 하지 맙시다. 어떻게 면접 후기가 안 중요해요? 예상 질문을 이렇게 파악하는 게 어려워요? 아니 못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쿠팡 혹시 담당자님 보신다고 한다면 이 평가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버프였습니다.